그래서 지금 바이든 시진핑 정상회담 결과만 들여다보고 있습니다만 별다르게 지금 진척된 게 없습니다. 지금 먼저 뉴스부터 보고 정리를 좀 해볼게요. 네, 바이든과 시진핑이 정상회담을 4시간가량 진행했는데요. 두 나라는 군사소통 채널을 전면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군 고위급 소통을 재개하고 미중 방위정책 조정 협의와 그리고 군사해사협의체 회의, 또 각 군 사령관 전화통화를 모두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게 사실 끊어져 있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어요. 근데 아무튼 군사 문제를 제기한다라고 하는 거는 두 나라가 뭐 전쟁 중에 있는 나라도 아니고 사실 전쟁을 하려고 해도 태평양이 가로막고 있어서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 양쪽 나라의 전쟁은. 근데 이 군사 채널을 늘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둘이 싸우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현재의 그 다양한 전장들에 대한 일종의 협상 창구를 서로 직접적으로 놓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팔레스타인은 어떻게 해결할 건지, 대만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서해안, 동해안에서 지금 해상훈련하고 있고, 북한 관련된 미사일 관련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응 대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할 건지. 왜냐면 오해하면 안 되잖아. 근데 이거 다 미국이 쫄려서 하자는 거 그렇지. 미국이 쫄려서 하자는 거야. 지금 미국이 쫄리는 이유가 뭐냐면 진짜로 함대 돌릴 기름은 안 떼지만 기름값이 모자랄 정도라고 하잖아요. 지금 예산이 뭐 지금 긴급 예산이 편성됐다고는 하지만 현재 우크라이나전 이런 데다 쏟아 부어버린 돈들 때문에 공무원 월급 밀리고 여기 연방들 돈 허리 조이기 시작한 건 기본이고 제일 큰 문제가 군대 돌릴 인건비가 안 나온다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미국을 지켜주는 게 군대인데 군대가 1,000조 원을 쓰니까 이 1,000조 원 넘는 돈에서 어떻게든 삭감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미국 군대를 파견시키거나 훈련을 나가거나 움직이게 하게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야. 비용을 최소화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이거를 중국이 안 도와주고 여기저기 자꾸 쑤시고 다니면 울며 거저 먹기로 함대를 보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게 대만이잖아요, 결국에. 결국은 대만 문제인 거죠, 현재로서는. 남중국해하고 대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니네가 안 건드린다고 확답을 좀 해다오. 그래야 내가 뺄 명분이 생기니까. 근데 시진핑이 확답을 안 해요. 나 군사력 안 쓴다고 대답해 줄 수 없어. 안 쓸 거지만 이런 식으로 지금 깽판을 넣고 있는 거고요. 아니 이런 얘기 했대요. 중국이 2027년이나 2035년에 어떤 군사 행동을 계획하는지에 대한 미국 언론 보도를 들었다. 근데 그런 계획은 없다. 그런데 대만 문제가 여전히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민감한 문제고 중국은 통일을 실현할 것이며 이는 막을 수 없다. 그러니까 2027년이나 35년은 아니지만 통일은 해야 된다는 거잖아. 그래서 군사소통 채널 복원, 요거는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서로 앞으로 전 세계 전장에 대한 군비 축소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펜타닐 단속, 뭐 해준다고 말만 하면 되는 거니까. 네. 중국에서 너네 미국으로 못 나게 막아줄게. 근데 멕시코로 가는 건 안 막았어. 뭐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공지능 관한 규제 대화인데 지금 이제 왜 인공지능에 관한 얘기가 자꾸 나오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서로 인공지능 기술이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서로 상대방의 카드를 몰라요. 근데 들리는 바에 의하면 중국이 개발해 놓고 있는 인공지능 이 수준은 떨어지지만 군사적인 목적으로나 기업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실용화 입장에 있어서는 훨씬 빨리 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 선점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장 선점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을 중국이 먼저 들여갖고 풀어버리면 미국이 후발로 나선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 자체가 막히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옛날에 화웨이 5G 전쟁 같은 것들이 다시 일어날 조짐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또 조지게 되면
미국은 동맹국들한테 야 중국 거 쓰지 마라고 막아야 되는데 지금은 이 약발이 안 맥히는 상황에 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인공지능 전쟁을 미국하고 걸어올 경우에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첨단 산업 전체에 엄청난 타격을 입힐 수 있다는 분석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술력이 미지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된 사전 협의, 그러니까 이러다 다 죽어는 하지 말자라고 가는 것 같고요. 제일 중요한 게 미중 교류 확대입니다. 공급망을 열어달라는 거야. 지금 미국은 달러가 비싼데도 불구하고 물건을 살래야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생산을 안 하고 그 물건을 미국에다가 안 팔아주기 때문에 소비자들한테 가는 물건이 너무 비싼 거야. 비싸기도 하고 없는 거야, 수요가. 그래서 이 공급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베트남도 뚫어보고 뭐 인도네시아 뚫어보고 다 했지만 미국이 원하는 수준의 수량은 맞춰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방법은 중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선거 전에, 아니 당장에 올 크리스마스 전에 중국에서 문을 안 열어주면 크리스마스 트리 장식도 없다는 거야. 지금 미국은. 일반 뭐 나이키 운동화 이런 걸 떠나서 겨울옷 잠바 파카를 떠나서 크리스마스 장식할 별도 없다는 거야 지금.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이 부분에 대한 중국 정부의 어떤 시장 개방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입장에서 안 팔아. 내가 돈 줘도 내 돈 싫다니까. 나 니네 달러가 필요 없는 사람이야. 나 예전 같으면 사우디 가서 석유 사고 이란 가서 석유 살 때 달러 없으면 기름을 안 주니까 그랬는데 지금 나 어디 가나 기름 다 있다. 나 지금 자원 같은 거 굳이 돈 주고 살 필요 없어. 심지어 다른 나라 돈 빌려줄 때도 야 중국 돈 빌려줄게 라고 해서 그렇지. 위안화로 줘버리는데 나 쌀 부족해. 콩 부족해. 너 콩 못 팔게 해갖고 우리 돼지 반으로 굶어주겠지? 야, 지금 브라질에서 우리한테 무제한으로 콩 줘. 심지어 거기 위안화로 결제해. 심지어 거기 위안화를 결제. 근데 내가 굳이 너랑 거래를 왜 하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 미중 정상회담에 관심을 가진 쪽은 중국이 아니고 미국이었고 미국이 계속해서 화해 무드를 조성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이거는 미국 정부 입장에서도 되게 원하는 거였지만 미국 기업인들 입장에서도 우리 죽겠어요. 나 이러다 죽을 것 같아. 이 정부 확 갈아치워버리기 전에 니 빨리 문제 해결해. 라는 식으로 갔다라는 거죠. 왜? 미중 무역 전쟁을 처음 촉발한 트럼프 때도 이 정도까지는 그렇지. 아니었거든요. 트럼프 때는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 무역 거래량은 최고였어요. 그러니까요. 그게 참 아이러니하죠. 예.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도 그러는 거야. 내가 있었으면 러시아도 내 마음대로 주물르고 중국도 내 마음대로 주물르는데 바이든 저 아무것도 못하지 않냐. 근데 그게 실제로 사람들이 거기에 귀가 팔랑거리고 있어요. 사실이니까. 그래서 여론조사를 하니까 지금 벌어지고 있는 두 개의 전쟁과 관련해서 또는 미국이 하고 있는 외교 정책과 관련해서 누구를 더 신뢰하느냐.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나왔다는 거. 트럼프를 더 신뢰한다. 왜냐면 배고프거든요. 지금 미국 국민들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나마 다행인 건 지금 기름값이 많이 내려가지고 연료비가 줄어서 조금 물가가 지수가 잡히긴 했는데 연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생필품이 사실 품귀 상태예요, 지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형편없는 물건들을 쓰고 있는 거야. 중국제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고급으로 취급받는 거야. 뭐 어디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산 대체해서 써봤지. 중국제보다 더 험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요. 불과 한 10몇 년 전까지만 해도 중국 유학생이 나와가지고 중국 제품 다 싼 거 아니에요. 저희 중국 제품도 좋은 거 비싼 거 있어요. 만들어요. 막 이렇게 얘기했을 때 한국 사람들이 다 비웃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중국게 좋은 거야 라고 해버린 거야. 뭐 예를 들면 지금 뭐 알리익스프레스 이런 데서 광군제 할인 이런 거 하잖아요. 굉장히 싼데 질도 좋은 게 좀 있어요. 많아요. 근데 그걸 우리나라에서 산다? 엄청 비싸서 그 돈에 사기 힘듭니다. 근데
그 사이를 중국이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기업 못 만들어내, 그 돈으로는. 결과적으로 우리 공산품들 중에 중국제 아닌 걸 찾아볼 수 없으니까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미국도 거기 치여 있는 거야. 그래서 당연하죠. 트럼프가 바이든이 지난 3년 동안 그 대체지를 찾아보려고 일본에도 와보고 한국에도 와보고 다 뒤져봤는데 없어. 당장에는 그 지금 중국 정도의 생산 기술을 발휘하고 생산을 해줄 수 있으려고 하면 유일한 대책이 인도인데 인도를 가서 보니 얘네들은 쉽게 말해서 물건을 고급지게 만들 생각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 중국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소비자를 위해서 좀이라도 개선을 하고 새로운 상품을 내고 디자인을 바꿔. 근데 인도는 어차피 인생이 카스트 제도로 딱 막혀 있거든. 그러니까 굳이 생활의 개선을 안 해. 내가 화장지를 10년째 똑같은 갈색 화장지를 쓰고 있는데, 자, 새로운 화장지 표백 잘 되고 부드럽고 삼겹에 엠보싱 티슈가 왔어요. 꺼내놓잖아? 안 바꾼다니까. 인구 격차도 워낙 크니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생활 개선에 대한 욕구가 없으니까 10년 전, 20년 전 모델이라도 주면 그대로 받아서 써요. 그러니까 얘가 열심히 뭔가를 만들어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디자인을 바꿔달라고. 왜요? 얼마나 갖고 가시려고? 내가 이렇게 갖고 갈거. 우리요, 16억 개씩 만들어요. 근데 내가 당신들 거 이렇게 만들어주려고.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 일을 해야겠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인도하고도 쫑이 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시키면 이렇게 강제적으로 시킬 수 있잖아요. 야, 이씨, 해! 이러는데 인도는, 나 집에 갈래. 이러고 그렇지. 가버리잖아요. 지금 저 댓글에 인도는 수출 안 하나? 안 합니다. 실제 인도는요, 90% 이상 경제가 내수로 이루어지는 나라지 네. 수출 안 해요. 인도의 가장 큰 수출품은 뭐다? IT 인재들이다. 사람들. 예,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고급 인력만. 예, 고급 인력만. 영어 잘하는. 예, 영어 잘하는 고급 인력, IT 인재들만 최고의 수출품이고 사람들이 정말 좋아하고요. 아니면 원자재 그대로 수출을 하는 거죠. 인도 같은 경우. 누가 인도 공산품을 수입을 해요? 그래서 지금 북한하고 한국이 진짜 공동으로 물건을 생산할 수 있다고 치면 한국의 생산 기술과 북한의 인력을 합쳐갖고 물건을 우리가 만든다 그러면 최고지. 우리가 중국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가졌어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게 준비가 돼 있었고 그거를 연착해서 이어졌으면 우리 엄청난 한반도가 공업 생산국이 될 건데 이걸 못하게끔 죽어라 말리는 놈이 일본 놈인 거고 그 일본 놈의 정책에 같이 발을 붙여가지고 소부장을 죽이고 북한하고 관계를 어장낸 게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게다가 우리의 최첨단 기술도 일본한테 다 퍼주겠다고. 다 가져가시라고. 그래서 지금 북한이 이 경제 개방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미국이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가 공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일단 북한이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식량난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농업 협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러시아에 있는 연해주를 비롯한 그 지역에다가 중국 농부들, 이게 농부들이잖아. 사실 군인들이지. 중국에 있는 농민들이 들어가서 거기에서 경작을 할 수 있는 허가를 내줬어요. 농업 용지를 무제한으로 대준다는 거야. 연해주에. 예. 그러니까 북한은요, 농사 지을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논이 없어요. 계속 홍수에 의해 갖고 논이 침식을 당해가지고 산사태를 침식을 당해갖고 논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짓고 있는데 러시아에서 그 광활한 연해주 대지를 자 니들 마음대로 벌어먹어 라고 열어줬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장 올겨울에 보리밀부터 시작해갖고 내년도 되면 거기다가 쌀농사 짓기 시작할 거예요. 이게 우리 고려인들 생각해보면은 그 척박한 땅을 읽어가지고 거기에 적합한 작물을 재배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게 되게 특이해요. 그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우리 조상들은 그렇게 살았어. 저는 이제 알고 있어요. 이번에 연인이라는 드라마를 하잖아요. 거기에서 그 청나라의 그 소현세자 끌려가가지고 그 한국 그 포로들이 거기 가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청나라가 버려놨던 황무지를 논으로 일본. 개간을 하는 그렇지.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게 우리나라 사람들, 이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 그렇죠. 특징이야. 그래서 구한말에 지금 우리가 동북삼성 얘기를 하는데요. 그 동북삼성 만주 지역 거기가 추워서 쌀 농사가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그렇지. 근데 일제 치해가 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 중 한 200만 이상이 그 벌판에 들어간 거야. 아무도 안 사는 벌판에. 거기에 가서 관계 수로를 하고 논농사를 지어서 거기를 비옥한 농지로 바꿔낸 사람들이 한인들이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그만한 기술과 가능성을 갖고 있는 한민족의 어떤 기운이 남북한 동시에 뻗쳐나가면 지금 동북삼성에서 몽고까지 연해주까지 전부 다 사실상 비어있는 땅이야. 그걸 우리가 먹어버릴 수 있고 거기에 농사도 짓고 공장도 질 수 있고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을 대체하고 그보다 훨씬 우수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윤석열 정권이 말아먹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돼버리면 일본이 망하니까 결국은 일본의 로비에 의해 갖고 지금 우리가 저렇게 되고 지금 이렇게 고립이 되고 있다는 거지. 문제는 우리가 같이 이대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대로 고립된 상황에서 북한이 개방되기 시작하고 있다는 거야. 북한의 막대한 기회와 자금과 이와 관련된 특혜들이 우리를 빼고 미국, 중국, 러시아, 영국 세 개의 자본들이 지금 북한을 향해서 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다 윤석열 정권이 생겼기 때문에 일어난 문제입니다. 빨리 이거 바로잡아야 됩니다. 얘기가 엉뚱한 대로 튀긴 했는데. 네. 아유, 진짜. 아유, 넘어가시죠. 자, 이 상황에서 저 요즘 다시 혈압약 먹기 시작했어요. 혈압이 174까지 올라가지고 다시 혈압약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시진핑은 미국 반도체 수출 투자 규제에 대해서도 할 테면 해봐라라는 입장입니다. 왜냐면 서로 뭐가 된 게 없어 얘기가. 네. 잘. 할 테면 해. 나는 네가 그걸로 한다고 협박해도 난 넘어가지 않아. 왜? 나 SK 공장에서 기술 빼갖고 이번에 7나노 만들었잖아. 니도 못 막더라? 우리 이번에 설계도 있잖아. 니들이 깜짝 놀랐던 7나노 설계도 실은 이스라엘에서 해왔다? 근데 니도 못 막더라? 지금 이런 입장인 거고요. 지금 미국이 그나마 할 수 있던 게 실리콘밸리나 이런 쪽에서 중국 쪽에다 기술을 안 보내도록 원천 기술을 안 보내서 막아가지고 이제 그걸로 해갖고 중국의 어떤 산업 발전을 막아보겠다 했는데 처음에 이게 맥혔거든요. 지금은 중국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투자를 안 해줘갖고 실리콘밸리가 망해가고 있어. 실제로. 그래서 얘네들이 유럽이나 다른 쪽으로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IT 기술들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라니까. 결국 중국의 인내심과 돈과 그리고 이 모든 정책과 돈을 공산당이 혼자, 시진핑이 혼자 쥐고 흔드는 이 막강한 금권과 권력을 지금 선거제로 해갖고, 간봐가면서 여러 사람 기득권들 미겨 살려야 되는 미국이 이겨내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번에 협상도 미국이 계속해서 뭐 남북한 문제부터 모든 걸 양보한다고 하겠지만 결과적으로 돈과 생산력 공급망을 틀어지고 있는 중국이 만족할 만한 제안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돼요. 지금 뭐 시진핑이 빅테크 CEO 여기서 요거 뭐 만찬을 했는데 네. 여기에 입장료가 1인당 약 260만 원. 그리고 그 주빈 테이블에 앉기 원하는 기업인은 5,200만 원을 내야 됐다고. 4만 달러, 5,200만 원. 꽉 찼대요. 누구든 시진핑. 난 시주석이랑 가까이 말이라도 한번 섞어보고 나 누구라고 그렇지. 명함 하나만 줄 수 있어도. 눈도장 한번 찍고 싶어서. 애플의 네. 쿡, 그다음 뭐 일론 머스크 해가지고 뭐 퀄컴부터 해가지고 전부 다 나와가지고 박수 치고. 네, 그래서 그 애플 CEO가 지금 입장하려고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데 선생 아이고 우리 사진 한 장 같이 찍읍시다. 그래서
옆에 있는 윤석열. 구속실 가갖고 윤석열이가 사진 한 장 찍어서 들려보낸 거고, 시진핑이는 야, 한 자리에 4만 불씩 내고 들어와. 그래도 야. 그 안에 입석까지 꽉 찼다는 거야. 대박이다. 저기 난 진짜 난 이런 건 처음 봤거든요. 왜냐면은 웬만하면은 누가 서비스 차원에서 같이 협력하자고 이렇게 불러서 초청 만찬을 하지. 나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으면 입장료네. 5천만 원. 이게 무슨 꽃거지도 아니고. 4만 달러 정말. 5,200만 원이라고 하네요. 근데 400명이 왔으니 100명은 4만 달러니까 4천만 불인 거고요. 나머지 300명은 몇백만 원씩만 치다. 근데 시진핑 한 번 만났는데 입장료로 수백억 원을 미국 기업들이 지금 지급하고서라도 만나고 싶어. 만나고 싶고 미국하고 협력하고 싶다는 거예요. 시주석이 아니, 입장 중국하고. 시주석이 입장하자 참석자들은 기립박수를 쳤다. 와. 이게 지금 중국과 미국의 위상의 차이인 겁니다. 근데 이렇게 이런 중국을 우리나라가 룬 정부는 이거 중국 갔다 그러면서 막 유럽이랑 할 거다 이제 중국 끝났다고 했던 게 룬 정부예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이제 와가지고 시진핑하고 할 건데 하고 있는데 아마 못 만날 겁니다. 아니, 절대 근데 안 만나줍니다, 시진핑이. 저는 이 모습 자체가 지금 바이든이 실패다. 왜냐하면 이거 트럼프가 분명히 선거 유세 현장에서 써먹을 거예요. 야, 니들 봤냐? 미국 기업인들이 시진핑 만나려고 이렇게 돈을 쳐들여가면서 여기까지 갔다. 내가 대통령일 때 기억을 해봐라. 언제부터 미국이 중국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었냐. 나 중국한테 큰 소리 치던 대통령이야.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나를 뽑아야 해. 바이든 뽑아놓으니까 적골났잖아. 저는 이거 바이든이 사실 미중 정상회담을 엄청난 외교적 성과로 부풀리기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국은 트럼프한테 또 이용당하고 바이든은 디 엔드 끝났다. 예. 뭐 이제는요, 지난번 선거 때처럼 미국의 그 CEO들이나 IT 기업들, 뉴스 방송사들 이런 쪽에서 일방적인 바이든 편 그건 안 들어요. 네. 최소한 공정하게라도 하려고 할 거예요. 그러면 해보나 안 합니다. 다음번 선거는. 리턴 매치 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트럼프 되는 거고요. 트럼프 그랬어요. 뭐냐, 너 나한테 이거 정치 보복했지? 그래, 내가 대통령 되면 너네도 제대로 수사받게 해줄게, 재판받게 해줄게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말에 트럼프 지지자들이 열광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가, 제가 대통령이 되면 제가 받은 만큼만, 네, 윤석열 일가와 국진당 사람들을 공정하게 조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면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불만. 말을 안 하고 해야지. 응? 말을 왜 해요? 불만인 그치? 짐승. 그러네. 말을 왜 해줘? 트럼프는 그냥 눈에는 눈, 얘는 이걸로 찍힌 사람이라 트럼프가 그 말을 하면 그렇지, 트럼프답네라고 얘기하겠지만 저희는 그런 정치 보복 안 합니다. 원칙과 법과 공정에 맞게 수사하겠습니다. 이거만 우리 또 되풀이하면 돼요. 그럼요. 특검으로 이문정 검사 추천하면 돼요. 네. 다 한 방에 해결됩니다.